150명의 희생자를 낸 저머닝스 여객기 추락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고의 추락 혐의를 받고 있는 부기장이 과거 자살 충동 때문에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희생자 수습과 유가족 보상 문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조수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부기장이 과거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이미 알려졌는데 자살 충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네, 독일 검찰이 부기장 루비츠의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자살 충동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루비츠가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앞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Der Co-Pilot war vor mehreren Jahren vor Erlangung des Pilotenscheins über einen längeren Zeitraum mit vermerkter Suizidalität in psychotherapeutischer Behandlung. 네, 우울증과 자살 충동 경험을 회사에 숨기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루비츠가 항공기를 추락시킨 동기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최근에 이런 자살 성향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시력장애 등 신체적인 질병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희생자 유가족 보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희생자 수습도 갈 길이 멀어서 아직 보상 절차와 관련돼서 진행된 부분은 없지만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 책임을 둘러싼 대규모 법적 소송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사고항공사 저먼윙즈의 모회사인 루프트한자가 무한 보상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사가 보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려면 직원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고의 추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항공사고 규정에 따라 단순 사고일 경우 보상액은 탑승객 1명당 1억 8,800만 원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고의 추락 사고일 경우 보상액에 제한이 없어서 무한 보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탑승자의 나이와 직업, 또 탑승권 구입 국가 등에 따라서 보상 비용이 달라지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1인당 최대 110억 원의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머닝스 여객기 추락 이후에도 여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는 러시아에서 저머닝스와 같은 기종의 여객기가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군요. 네, 어제 모스크바 국제공항을 이륙한 에어버스 320 여객기가 출발지로 회항해서 비상 착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륙 직후 랜딩 기어가 제대로 접히지 않아서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제의 여객기가 저먼윙즈 여객기와 같은 기종이어서 승객들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에도 역시 같은 기종의 에어캐나다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아찔한 사고로 20여 명이 경상을 입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렇게 크고 작은 여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세계 각국 항공사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